일단은 썸네일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굉장히 늙었습니다. 먼저 이제 장점을 얘기하는 게 좋겠죠. 장점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는 인생에 좀 활력이 생긴다. 이게 장점은 이게 끝이에요. 이제는 물을 보면 드는 생각이, 저기에는 뭐가 있을까? 바다를 봐도 막 멋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전국 어디 바다를 가도 감흥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점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커요. 마지막 단점이 뭐냐면 주변 관계에 소홀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나 여자친구, 애인에게 굉장히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 유튜브를 시작할 때는 여자친구가 있었거든요. 저의 그 여자친구셨던 분이 저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오빠는 나 왜 만나? 안녕하세요, 풍산개TV의 풍산개입니다. 풍아. 제가 저번 주에 또 일이 있어가지고 출조를 못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또 찍어보는 집 영상. 오늘은 제가 낚시하기 전과 후에 달라진 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냥 뭐 구독자분들을 위한 소통 겸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낚시를 시작하고 달라진 점, 일단은 썸네일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굉장히 늙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제가 33살 때 자기 관리를 진짜 열심히 할 때고,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제가 제주도에 갔을 때 37이죠. 낚시 유튜버를 하고 몸무게가 최고치를 찍었을 때예요. 그래서 약간 외모의 갭이 더 크긴 한데, 그러면은 진짜 낚시를 하면서 달라진 점,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이제 장점을 얘기하는 게 좋겠죠. 장점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는 인생에 좀 활력이 생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직장 생활을 할 때는 평일은 굉장히 힘들고 주말만 보면서 직장 생활을 하잖아요, 보통. 그런데 뭐 주말에 술을 마시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그런 거가 당연히 기대되겠지만, 낚시는 그것보다도 훨씬 많은 기대감을 줍니다. 주말에 낚시를 가야 되니까 평일을 잘 참자라는 그런 동기부여가,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진짜 여러 가지 취미생활을 해봤지만 그 중에서는 단연 탑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본다면 그 정도로 중독성이 심하다는 거죠. 보통 그렇게 돼요. 주말에 이제 낚시를 가기 위해서 평일에 바늘도 묶고 장비도 세팅하고 인터넷 쇼핑도 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일주일이 낚시의 기준으로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인생에 활력이 생겼었고, 두 번째로는 뭐 매번 고기를 잡을 수는 없겠지만 먹을 만한 사이즈의 고기를 잡았을 때 주변 친구들이나 가족들한테 대접할 수 있다. 이게 또 하나의 장점이고, 세 번째로는 저희가 뭐 도시에서 살기 때문에 낚시를 가서 바다를 보게 되면 어쨌든 되게 아름다운 풍경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좀 리프레시가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하는 게 비록 낚시지만 거기까지 가는 거를 따지고 본다면 여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리프레시 되는 부분, 그런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장점은 이게 끝이에요. 그럼 이제 단점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로 야외 활동이기 때문에 늙는다. 제가 진짜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게, 선크림을 2~3시간마다 한 번씩 계속 발라주지 않는 이상 늙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위에서 내리쬐는 햇빛도 있지만 바다에 비쳐서 오는 햇빛, 이것도 굉장히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엔 여름이 되면 굉장히 탔다가 또 이제 겨울이 되면 좀 하얘지고, 그 과정이 노화의 지름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동차 키로수가 굉장히 늘어납니다. 아마 매주 낚시를 다니시는 분들은 차 키로수가 연간 3~4만 킬로 정도 뛸 거예요. 왜냐면 제가 한 4만 킬로 정도 뛰거든요. 보통 이제 일반인들이 직장을 다니고 여가 생활을 하는 정도의 키로수가 15,000에서 2만인 거를 생각하면 2배 정도? 근데 이게 뭐 기름값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감가상각, 엔진 오일, 타이어 생각하면 굉장히 비용적으로 소모가 많이 되는 거죠. 거기에 뭐 미끼 사야지, 라인 사야지, 바늘 사야지. 그러니까 소모품도 계속 소비가 되기 때문에 낚시가 다른 취미보다 조금 소모 비용이 많은 편이에요. 세 번째로는 아까 제가 풍경을 보면 리프레시가 된다 그랬는데, 솔직히 거짓말이고, 이제는 물을 보면 드는 생각이, 저기에는 뭐가 있을까? 바다를 봐도 막 멋있지가 않아요. 저는 진짜 매주 낚시를 가기 때문에 고성, 속초, 강릉, 동해, 삼척, 울진, 영덕, 포항, 부산도 가봤고 거제도도 자주 가고
진도도 가봤고 통영, 여수도 가봤고 서해 쪽으로는 태안, 군산 뭐 다 가봤어요. 그러니까 전국 어디 바다를 가도 감흥이 없어요. 심지어 제주도를 제가 한 달 정도 갔었는데 제주도 바다도 멋이 없어요. 멋이 없다기보다 던져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더 들더라고요. 그거는 좀 단점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은 여자친구가 없지만 여자친구랑 만약에 바다를 놀러를 가게 돼도 저는 바다를 봐도 감흥이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점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커요. 마지막 단점이 뭐냐면 주변 관계에 소홀해집니다. 잠시만요. 아이 뭐야. 왜냐면 낚시라는 취미 자체가 3시간, 5시간, 7시간 이렇게 할 수 있는 취미가 아니잖아요, 솔직히. 낚시를 하러 갔다 오는 시간만 해도 5시간, 6시간인데 거기서 또 하루 종일 낚시를 하고 그렇게 오면 그냥 주말 이틀이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나 여자친구, 애인에게 굉장히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 유튜브를 시작할 때는 여자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없습니다. 그런 이유들이었겠죠, 아마? 저의 그 여자친구셨던 분이 저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오빠는 나 왜 만나? 그런 부분이 있고, 이제 또 자기한테 소홀해진다는 거는 원래 제가 30대 초반, 그러니까 썸네일에 있는 사진, 그때까지는 자기 관리가 되게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근데 이제 낚시에 꽂히니까 그거 외에 다른 데 시간이나 체력을 허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관리가 좀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좀 깨닫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유튜브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주말에 낚시를 하고 평일에 이제 편집을 해야 되거든요, 회사를 다니면서. 그러면 진짜로 이제 운동을 할 시간이 없어요. 낚시를 시작한 초창기 정도까지는 테니스도 굉장히 열심히 치고 주 4회 레슨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테니스도 한 3년 정도 했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 다리를 다쳐서도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시간이 없다, 이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뭐 그렇고, 그러면은 이제 제가 낚시 유튜브를 한 지가 1년 반이 좀 넘었어요. 이제 거의 5,000명 정도 구독자분들도 생기고, 낚시하러 가면 이제 알아보시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좀 좋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어쨌든 저도 이제 본업이 있기 때문에 본업과 이 낚시 유튜브를 병행하는 게 굉장히 힘들지만 힘 닿는 데까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 낚시를 가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영상은 꼭 낚시하는 영상으로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끝내야 되나? 어떻게 끝내지? 그럼 여기서 끝낼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아이고.